나쁜 것 같으니라고 바람을 피웠어. 퍽. 딜로자의 뺨이 순식간에 돌아가며 입가에서 피 한 줄기가 번졌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난 더 이상 못 믿겠다. 재훈은 딜로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거실을 지나 현관까지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여보, 제발 제 말부터 들어주세요.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쾅. 현관문이 세게 닫히며 딜로자는 비 내리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어깨를 적시고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과연 딜로자는 정말 바람을 피운 걸까요?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와 남편은 왜 이토록 분노했던 걸까요? 그리고 딜로자가 목숨 걸고 숨기려 했던 그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가족에게 숨겨진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우측 하단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집안의 우환이 없어지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실 겁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10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즈벡년들은 바람 필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창밖에는 차가운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미경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거실 공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순자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머그컵이 살짝 떨렸고 빗소리마저 멈춘 듯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방금? 순자 여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털썩 기대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 집에 3년 전 시집 온 우즈베키스탄 며느리 딜로자가 어둑한 골목에서 어떤 남자와 껴안고 있는 사진이 저장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가 안 믿으니까 그렇죠. 우즈벡 애들 다 그런다니까요. 새벽마다 사라지고 남자 만나고 돈 보내고 내가 괜히 말했어요? 그때 안방 문이 덜컥 열리며 재훈이 나왔습니다. 퇴근 후 겨우 잠깐 눈을 붙이던 중이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푹 찔렀습니다. 미경아, 그만해. 재훈은 눈썹을 찌푸린 채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미경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할 일이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거 좀 보라니까요. 어머니도 같이 보세요. 미경은 휴대폰 화면을 크게 키워 순자 여사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골목, 낡은 공장, 담벼락 아래에서 딜로자가 어떤 우즈벡 남자의 몸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가까이 붙어 있는 모습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야? 순자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어제 새벽 3시예요. 그저께도 그 전날도 동네 주민이 이상해서 찍어둔 거래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올케 새벽마다 어디 나가는지. 그만해. 확인도 안 된 걸로 사람 욕하는 거 아니다. 재훈이 말을 잇다가 미경의 다음 한마디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확인? 통장도 봤는데 뭘 더 확인해요? 오빠 월급날만 되면 몇십, 몇백씩 빠져나간 돈들 다 저 남자한테 간 거 아니에요? 탁!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하나가 뒤집혔습니다. 재훈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알림창에는 해외 송금 완료라는 문구가 몇 줄이나 떠 있었지요. 오빠 이거 알아요? 우즈베키스탄으로 300만 원, 250만 원, 또 300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니까요. 미경의 손가락이 알림 내역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0, 250, 또 300만 원? 다 올케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오빠가 번 돈이든 올케가 번 돈이든 어쨌든 우리 집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즈벡 남자한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순자 여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순간 어지러질해졌지요. 순자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딜로자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아파 누웠을 때 밤새 간호해준 애였어. 한국말도 서툰데 우즈벡 노래 불러주며 위로해주던. 그 애가 그럴 리가 없어.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조용히 키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딜로자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을 대충 하나로 묶었고 어깨에는 늘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어깨에는 빗물이 촉촉이 젖어 있었고 코트 자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딜로자는 우산을 내려놓고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거실 분위기가 평소와 전혀 다르다는 걸 한 번에 눈치챘지요. 순자 여사는 딱 굳은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딜로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때 미경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좋은 만남 잘하고 오셨어요? 네. 무슨 말인지. 딜로자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딜로자야.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 요즘 새벽마다 나가는 거 그게 뭐냐? 딜로자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작게 떨렸지요. 어머니, 그건.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과 거실 분위기의 적대감에 딜로자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한국어 단어들이 잘 떠오르지 않았지요.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입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 3시 저 낡은 공장 골목에서 어떤 남자랑 껴안고 있던 거, 그것도 그거냐?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전에 그냥 아는 사람이라더니 너네 나라에서는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껴안고 그러는 거야? 미경이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옳게, 이게 애인이에요? 아니면 숨겨둔 남편이에요? 우리 집 돈 뺏어나간 사람, 혹시 오빠보다 소중한 그 남자예요? 휴대폰 화면에 비친 사진, 딜로자의 눈에도 그 장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다쳐서 비틀거리던 동생의 몸을 받쳐들던 순간 누군가가 멀리서 찍은 그 사진이었죠. 딜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 사람은. 딜로자가 급히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보다 더 빠른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우즈벡년들은 바람 필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미경이 다시 한번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번에는 재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오빠, 현실을 보라니까. 애 엄마인 척, 착한 척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새벽에 남자 만나고 돈 보내고 우리가 얼마나 당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요, 이제. 재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아내 믿는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장 내역, 사진, 동네 사람들 말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괴물처럼 커져 있었지요. 딜로자. 재훈은 낮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야? 딜로자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제 말부터 들어주세요. 그 사람은 입안이 바싹 말라 단어들이 혀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말이 나오려고 할수록 한국어 문장이 자꾸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생이라는 단어는 떠올랐지만 공포와 당황이 뒤섞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누구냐고. 미경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새벽마다 숨어서 만나?
우리가 모르는 남자라서 그래. 아니면 그냥 우리 오빠보다 더 소중해서 그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딜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지요. 순자 여사가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 돈들 우즈벡으로 보낸 돈들 다 그 사람 때문에 보낸 거냐? 어머니 저는. 대답해. 순자 여사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우리 재훈이 피땀 흘려번 돈이야. 택시 핸들 붙잡고 밤새도록 벌어온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빼서 어디로 보냈냐고. 딜로자와 순자 여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딜로자는 순자 여사의 손이 떨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뭔가를 숨기고 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어머니. 딜로자는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재훈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무섭게 떨렸습니다. 이 순간까지 거짓말을 하려 들어. 내가 마음대로 빼서 어디로 보냈냐고. 나한테 말도 못할 만큼 소중한 곳이 어디야. 딜로자는 급히 두 손을 내밀며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부노툭 투순이시. 그만 딜로자의 입에서 그건 오해예요라는 말이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나와버렸습니다. 퍽.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훈의 손이 크게 휘둘러졌습니다. 딜로자의 뺨이 순식간에 돌아가며 입가에서 피 한 줄기가 번졌습니다. 재훈아. 순자 여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순자 여사는 급히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딜로자는 휘청거리며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순간 하얗게 번져 보였습니다. 나쁜 것 같으니라고. 바람을 피워. 재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난 더 이상 못 믿겠다. 내가 하는 말도 우는 얼굴도 다 거짓말 같아. 여보. 딜로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재훈은 그 손을 뿌리치고 대신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파요. 여보, 나아요, 제발. 딜로자의 비명이 좁은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훈아, 그만해. 순자 여사가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재훈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동생이에요, 동생. 웃기고 있네. 이제 거짓말까지 해. 동생이면 왜 여태껏 나에게 얘기를 안 했어? 재훈은 딜로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거실을 지나 현관까지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지고 스타킹 너머로 무릎살이 바닥에 긁히며 붉게 벗겨졌습니다. 재훈아, 그만둬. 안 돼. 순자 여사가 뒤따라가며 소리쳤지만 재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재훈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오빠, 잘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쫓아내야지. 미경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딜로자는 문턱에 매달리다시피 버텼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헝클어지고 입가에 피는 찬바람에 굳어가고 있었지요. 여보, 제발 저 말하고 싶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딜로자의 목소리가 쉰 소리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 왜 지금까지 숨겼냐고. 재훈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숨겨둔 남자 때문에 우리 집을,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나도 무서웠어요. 붙들려 갈까봐. 공장 사람들한테 더 맞을까봐. 그래서. 딜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한국어 단어들이 흐트러져 머릿속을 맴돌 뿐 문장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담아둔 진실은 있었지만 그걸 말로 꺼내기엔 지금의 공포와 혼란이 너무 컸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쿡 찔리는 듯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딜로자 눈빛이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야. 저건 두려움에 떠는 눈이야. 무서워서 말 못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들의 분노가 더 컸습니다. 재훈아, 그만해라. 일단 진정하고. 엄마, 이제 모르겠어요. 전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쾅! 현관문이 세게 닫히며 딜로자는 차가운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빗줄기가 복도 창문을 때리고 딜로자의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불빛은 희미했고 빗방울은 그녀의 머릿결과 옷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딜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빗물, 눈물, 콧물이 뒤섞여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야? 왜 구독을 눌러주지 않는 거야? 그녀의 떨리는 속삭임이 텅 빈 복도에 가만히 흩어졌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홀로 현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 며느리를. 이 비 오는 날, 추운 밤에.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 순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번개가 치며 비가 내리던 그날 밤 딜로자는 죄지은 이방인 여자가 되어 집 문 밖에 내던져졌고 한 남자는 분노 속에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며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게 되지요. 과연 딜로자의 말은 모두 거짓말일까요? 정말로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속인 걸까요? 아니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그 새벽길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 가족에게 숨겨진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오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3시. 어둠은 아직 깊고 골목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딜로자는 가벼운 숨을 내쉬며 현관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코트를 여미고 작은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마을 어귀를 한참 돌아 터미널 귀퉁이 컨테이너 박스 옆. 아딜. 딜로자는 아주 작게 우즈베거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딜로자는 주변을 조심스레 살피고 뒷골목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젖은 바닥에 아주 미세하게 스며들었지요. 그 시간 골목 어귀. 새벽 불면증으로 밖에 나와 산책하던 김 여사가 빛바랜 가로등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이쿠야, 저 며느리 또 나가네. 김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쓰던 안경을 더 위로 올렸습니다. 맨날 저 시간에 나가고 해 뜨면 들어오고 도대체 뭐 하는겨?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급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사진을 찍고 뒤로 물러나던 김 여사는 저 멀리 골목 끝에서 딜로자가 누군가와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깊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딜로자가 어떤 남자의 팔을 잡아 부축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저 남정네는 또 뭐요? 김 여사는 숨을 멈춘 채 폰을 들어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찰칵. 남자 쪽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지만 김 여사 눈에는 두 사람이 가까이 붙어 있는 모습만 선명하게 보였지요.
이거 동네가 난리 나겠구먼.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그 사진들을 곧장 누군가에게 전송했습니다. 순자 여사가 대문 앞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자 여사의 딸 미경이 손에 폰을 든 채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이리 와보세요. 아침부터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냐? 엄마, 올케가 글쎄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닌 것 같아요. 순자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미경은 김 여사에게 받은 사진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어두운 골목에서 딜로자가 어떤 남자의 팔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안 보이지만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오해할 모습이었지요. 순자 여사는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게 뭐냐, 저게 딜로자냐? 맞아요, 엄마. 김 여사 아줌마가 매일 봤대요. 새벽마다 저기서 남자랑 만난다고. 미경은 다급하게 말을 이어붙였습니다. 엄마, 내가 뭘 했어요? 우즈벡 여자들 다 저런다고 했잖아. 순자 여사의 숨이 멎는 듯 멈칫했습니다. 딜로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호들갑 떨지 말어. 순자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딜로자는 내가 아파서 알아 누웠을 때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우즈벡 노래를 불러주던 애였다. 그 애가 그럴 리가 없어. 그때 미경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엄마, 내가 겪은 일 얘기해줄까?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3학년 봄. 과 전체 MT에서 새로운 교환학생 한 명이 소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니나예요. 긴 검은 머리, 큰 눈, 하얀 피부.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주변 남학생들의 시선이 그곳에 쏠렸습니다. 미경이 3년 동안 짝사랑하던 김준호 선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경아, 저 친구 좀 도와줄래? 니나가 한국말 서툴러서. 준호 선배의 부탁에 미경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준호 선배는 니나와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니나가 정말 특별해. 그날 밤 미경은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우즈벡 여자들 다 저렇게 남자를 홀리는 건가? 미경은 그때 당시를 떠올리며 엄마에게 주지시키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내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즈벡에서 온 예쁜 여학생이 우리 과에 왔었는데 남자애들이 다 그 여자 주변만 맴돌았어요. 완전히 미친 듯이. 순자 여사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선배도 결국 그 여자한테 넘어갔지 뭐. 미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결국 그 여자 지네 나라 남자랑 다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원. 그때부터 알았어요. 우즈벡 여자들은 그렇게 남자들을 홀려놓고 버린다는 걸. 그래서 딜로자가 우리 집에 처음 봤을 때부터 난 믿을 수가 없었다고요. 순자 여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미경아, 그건 그 한 명이 그랬던 거지. 다가 그런 건 아니잖니. 하지만 엄마. 미경이 사진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딜로자도 똑같잖아요. 새벽에 남자 만나고 돈 보내고. 내 예감이 맞았어요. 우즈벡 여자들은 다 그래. 순자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경이가 딜로자를 차갑게 대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미경의 눈을 보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경이가 상처가 있었구나. 대학 때 준호 선배를 빼앗긴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재훈이와 딜로자의 관계가 좋아지자 그 상처가 다시 터졌던 거야. 그래서 딜로자에게 그동안 차갑게 대했던 거였구나. 마침 그때 멀리서 딜로자가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피곤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와 미경이 서 있는 걸 보고 딜로자는 살짝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미경 씨 왜 밖에 계세요? 순자 여사는 사진이 든 폰을 든 채 딜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딜로자야, 너 새벽마다 대체 어디 다니는 거냐? 딜로자는 순간 손에 든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공장, 사고, 동생, 돈, 병원 같은 단어들이 우즈베거와 한국어가 뒤섞인 채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내용들을 짧은 한국어 문장으로 한 번에 설명할 자신이 도무지 나지 않았지요. 내가 남자 만나러 다닌다는 말이 진짜냐? 순자 여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미경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옳게, 이제 끝까지 말해봐. 우리 엄마, 더는 바보 못 만들어. 딜로자의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길 가다가 만난 우즈벡 사람이에요. 그녀의 입술은 열렸지만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지요. 혀끝까지 동생이라는 단어가 차올랐다가 불법 체류, 산재, 출국 같은 단어들과 뒤엉켜버렸습니다. 혹시나 잘못 말해 동생이 더 큰 위험에 빠질까 두려운 마음과 순식간에 쏟아지는 비난 앞에서 얼어버린 공포가 겹치며 한국어 문장들은 결국 목구멍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딜로자의 동생은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딜로자는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온종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다 말고 방을 청소하다가도 자꾸만 폰 속 사진이 떠올랐지요. 저게 사실일 리가 없는데.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니다. 딜로자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왜 설명을 못하는 걸까? 나만 믿어주고 속 시원히 얘기를 해주면 모든 오해가 풀릴 텐데.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며느리야. 그런데 오후 늦게 김 여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자 언니, 전에 보내줬던 사진 봤죠? 우리 바깥 남편도 딜로자가 다른 외국인 남자랑 손잡고 있는 거 봤다면서 난리야. 언니네 며느리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김 여사의 감정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내가 봤는데 그 시간에 외국인 남정네랑 또 있던데. 순자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해, 그 애는 내 며느리야. 그럴 애가 아니라니까. 순자 여사는 딜로자를 감쌌습니다. 언니, 며느리라고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아? 나이 어린 외국 여자들 한국 와서 뭐 하는지 뉴스 좀 봐봐요. 순자 여사는 김 여사의 말을 막았습니다. 듣기 싫어. 앞으로 그런 거로 전화하지 마. 뚝. 통화가 끊기자 순자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숨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걸 재훈이한테 말해야 하나. 그때 미경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먹구름을 몰고 이 집에 들어선 것이었지요. 표정은 이미 확신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들었어요. 딜로자 새벽마다 나가는 거, 그 남자랑 있는 거, 동네 사람들 이제 다 알아요. 미경아, 그렇게 단정 지을 일은 아니지 않니? 엄마, 현실 좀 보자고. 이건 100%야. 그리고 이것 좀 봐. 미경은 휴대폰을 켜서 김 여사가 보내온 새로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딜로자가 골목에서 어떤 남자의 팔을 잡고 급히 이동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영상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자 여사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순자 여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사람 다쳤어. 미경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요? 저 남자 다리를 절고 있어. 보이지 않니?
순자 여사는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남자는 분명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고 딜로자는 그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딜로자의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순자 여사는 그게 한국어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무언가 떠올렸습니다. 딜로자가 그때처럼 버벅거리는 것은 뭔가 숨은 비밀이 있어서일 거야. 그날 미경이가 몰고 온 먹구름은 순자 여사 집을 가득 채웠고 추적추적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고 딜로자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숨겨진 진실과 딜로자가 남편에게까지 목숨 걸고 숨기려 했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우측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딜로자가 문 밖으로 쫓겨난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어둠만이 깔려 있었고 순자 여사의 눈은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 며느리를. 비 오는 날, 이 추운 밤에 딜로자가 날 보는 눈빛. 그건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 저건 두려움에 떠는 눈이었어. 무언가를 지키려고 애쓰는 눈이었어. 그런데 나는 그 애를 지켜주지 못했어. 순자 여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반. 딜로자가 늘 나가던 시간이었습니다. 딜로자 지금 어디 있을까? 혹시 또 그 사람을 만나러 갔을까? 순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자.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순자 여사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재훈이 일어날까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딜로자야, 엄마가 진실을 밝혀줄게. 순자 여사는 어둠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벽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딜로자가 늘 가던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한참 돌아 터미널 귀퉁이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컨테이너 박스 옆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딜로자다. 순자 여사는 급히 건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딜로자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있는 머릿결과 코트,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는 딜로자.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도망자처럼 보였습니다. 저 애가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 걸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순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딜로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아 결국 낡은 공장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딜로자는 공장 담벼락 옆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둘이 껴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것들이. 김 여사는 숨죽여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리를 절뚝이며 힘겹게 걷는 모습이 보이자 딜로자는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딜, 괜찮아? 다리는? 딜로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말했지만 너무 멀어서 순자 여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딜로자와 남자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딜로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약, 붕대, 그리고 음식. 순자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약이야. 딜로자가 저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바람이라고? 아니야, 저건. 그때 재훈이 순자 여사 옆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순자 여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재훈아, 너 어떡해? 엄마가 새벽에 나가는 거 봤어요. 걱정돼서 따라왔죠.
재훈도 저 멀리 딜로자와 남자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정말. 순자 여사가 재훈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 지켜보자.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딜로자와 남자는 몇 분간 더 이야기를 나누고 날이 밝기 시작하자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공장 쪽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고 딜로자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딜로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르겠다, 따라가 보자. 순자 여사와 재훈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재훈아, 넌 저 남자 따라가 봐. 어디로 가는지. 엄마는요? 나는 딜로자 따라갈게. 나중에 전화해.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순자 여사는 딜로자의 뒤를 밟았습니다. 딜로자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찜질방. 딜로자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재훈이 전화를 기다려보자. 순자 여사는 찜질방 앞 벤치에 앉아 재훈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재훈은 남자를 따라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재훈은 공장 주변을 돌며 다른 입구를 찾았습니다. 그때 순자 여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재훈아, 어떻게 됐어? 그 남자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 일단 엄마한테 와. 엄마가 있는 곳으로. 어디 계세요? 찜질방 앞이야. 딜로자가 여기 들어갔어. 찜질방요? 왜? 왜는 네가 쫓아냈으니 갈 데가 여기밖에 더 있어. 일단 와. 순자 여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잠시 후 재훈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일단 앉아봐. 두 사람은 찜질방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재훈아. 네, 엄마. 너 딜로자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할 사람은 나야. 내가 딜로자를 지켜주지 못했어.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저 공장을 확인해 봐야겠어. 공장요? 응. 저 남자가 들어간 공장. 거기서 뭐 하는지 봐야 해.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가볼게요. 아니야. 순자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갈 거야. 엄마가요? 그래, 내가 가는 게 나아. 순자 여사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지키려면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나이 먹었다고 할머니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이건 내 싸움이야. 엄마, 위험해요. 괜찮아. 할머니가 가면 덜 의심받을 거야. 순자 여사는 재훈을 안심시키듯 웃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딜로자 지켜. 혹시 딜로자가 어디로 가는지 잘 지켜보고. 알겠어요, 엄마. 순자 여사는 공장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한 순자 여사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해가 뜨고 아침이 되자 순자 여사는 공장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중년 남자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빨리 못해? 이 돈 도둑들아. 한국 와서 이것밖에 못해? 빨리빨리 안 배웠어? 순자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사람 대하는 방식이야? 저렇게 욕을 퍼붓고. 순자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기계들, 안전장치 없는 작업장,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들, 그리고 구석에서 다리를 절며 일하는 남자. 딜로자가 만난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저 애가 아들이구나. 딜로자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순자 여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계속 녹음하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외국인 노동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자 여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동생 아들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역시 딜로자의 얼굴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 며느리의 동생이었구나. 순자 여사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서 보니 다리를 절던데 왜 다쳤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장장이 며칠 전에 지게차에 저를 묶어서 빙빙 돌렸어요. 그러다 떨어져 다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병원 안 가요? 아들은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걸 들킬까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공장장이 나타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임마.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또 돌림방 놀이 하고 싶어서 그래. 그건 지게차에 묶어 빙빙 돌며 어지럽게 하는 가혹행위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들은 절뚝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길눈이 어두워서 여기 들어왔는데 출구를 못 찾아서요. 저쪽입니다. 저쪽으로 나가세요.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퉁명스런 말투로 공장장은 나가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순자 여사는 공장을 빠져나가는 내내 구석구석 공장 내 오염물질을 쏟아내는 장면과 비위생적인 실태 사진을 연신 찍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공장장이 소리쳤습니다. 공장장이 순자 여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야, 아파요. 순자 여사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공장 뒤편에는 검은 봉투들이 쌓여 있었고 기름때 묻은 폐수통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건 불법 폐기물이야. 순자 여사는 그 장면도 눈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공장장이 순자 여사를 공장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쿵. 순자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공장장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좋아, 증거는 확보했어. 순자 여사는 다시 공장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담벼락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장장이 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욕을 퍼부으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야, 니네 불법 체류자인 거 내가 참아주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돈 주고 하면 빨리빨리 일해야 할 거 아냐? 고향에 수갑 차고 돌아가게 해줄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공장장에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보니 불법 체류자 외국인을 고용해서 막말하고 폭행하고 있었구나. 나쁜 놈 같으니라고. 사람을 저렇게 대하다니. 딜로자가 왜 숨겼는지 이제 알겠어. 저 애는 동생을 지키려고. 말하면 동생이 더 위험해질까봐 그랬던 거네. 순자 여사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조용히 소리나지 않게. 그리고 공장 뒤편의 폐기물들도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순자 여사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훈아? 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다 확인했어. 딜로자 억울한 거 맞아. 내가 보니 외국인 그 남자 딜로자를 많이 닮았더라. 동생인 게 분명해. 정말요? 순자 여사는 공장을 떠나 재훈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 앞에서 만난 순자 여사와 재훈. 순자 여사는 휴대폰을 재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라. 재훈은 영상을 보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건 학대잖아요. 그래,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순자 여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야, 빨리 못해. 이 돈도둑들아. 지게차에 묶어 뺑뺑이 시켜줄까? 병원은 무슨. 돈도 못 벌면서 무슨 권리가 있어.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지키려고 했던 거야.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재훈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 뭔데요, 엄마? 딜로자한테 사과하고 저 공장에서 동생을 데리고 나오는 거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그럼 일단 딜로자부터 데려오자. 순자 여사와 재훈은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찜질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순자 여사와 재훈은 여기저기 둘러보며 딜로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석 한쪽 벽에 기댄 채 잠들어 있는 딜로자를 발견했습니다. 엉클어진 머리에 얼굴은 부어 있었고 뺨에는 아직 어제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딜로자. 순자 여사가 조용히 딜로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딜로자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딜로자야, 일어나렴. 딜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딜로자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딜로자야.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네. 엄마가 널 믿지 못해서 미안해. 순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딜로자는 멍하니 순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딜로자야, 그 남자 내 동생이지? 딜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엄마가 다 봤어. 공장에서 고생하는 내 동생 다 보고 왔단다. 딜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딜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 여사가 딜로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울지마, 딜로자야. 이제 괜찮아. 어머니, 죄송해요. 숨겨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재훈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때렸어. 그리고 쫓아냈어. 당신을 믿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재훈은 딜로자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딜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재훈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딜로자, 용서해줘, 제발. 딜로자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세 사람은 찜질방 구석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순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딜로자야, 이제 엄마한테 다 말해줄 수 있겠니? 딜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내 동생 아딜이에요. 동생이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하지만 비자가 만료되고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딜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저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딜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지게차에 동생을 묶어서 장난을 치고 했나 봐요. 그런데 공장장은 피나는 거 아니면 괜찮다며 병원에 안 보내줬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일을 시켰대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서 먹을 거랑 약을 건네줬던 겁니다. 순자 여사와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딜로자는 울먹이며
이어서 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장이 툭하면 불법 체류자 신고한다면서 누구에게도 공장에서 생긴 일을 말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비밀로 지내왔던 거였어요. 순자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돈도 고향에 있는 어머니한테 보내야 해서 제 월급에서 조금씩 보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간 거구나. 딜로자야. 순자 여사가 딜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말하면 아들이 잡혀갈까봐. 그리고 저까지 쫓겨날까봐. 딜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말도 서툴러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할수록 더 오해만 생길 것 같았어요. 재훈이 딜로자를 안아줬습니다. 딜로자, 정말 미안해.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순자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 순자 여사의 눈빛과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저 공장 박살낸다. 어머니. 딜로자야, 아들은 엄마가 구해낼게. 순자 여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저 공장장 혼 좀 내줄 거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남, 기다려. 내가 도우러 갈게. 그래. 우리 함께 하자. 세 사람은 찜질방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경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딜로자를 보자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올케를 왜 또 데려왔어요? 미경아. 순자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딜로자는 잘못한 거 없어. 뭐라고요? 다 오해였어. 딜로자는 동생을 지키고 있었던 거야. 순자 여사는 미경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들의 사연, 공장의 학대, 딜로자의 희생. 미경은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엄마가 직접 확인했어. 미경은 딜로자를 바라봤습니다. 딜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올케나 나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올케 정말 미안해요. 딜로자가 미경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너무했어. 미경은 딜로자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야. 자, 이제 울음은 그만하고. 순자 여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저 공장 무너뜨려야지. 모두가 순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여사는 노동청을 찾아갔습니다. 재훈과 딜로자도 함께였습니다. 노동청 직원이 순자 여사가 가져온 영상과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직원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폭언, 폭행, 산업재해 은폐. 직원은 다음 화면을 넘기다가 폐기물 사진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환경법 위반까지 있네요. 이 공장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즉시 조사 들어갑니다. 노동청, 환경청, 출입국 세 곳이 동시에. 그럼 공장장은 처벌받습니다. 확실히. 순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들은요?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해자니까 강제 추방 대신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딜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들도? 네, 치료받고 법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완료되기 전까지 강제 출국도 미뤄질 수 있고요. 딜로자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순자 여사는 공장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어제 공장에 갔던 할머니인데요. 공장장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렸습니다. 아, 어제 그 할머니? 왜 전화하셨어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무슨 소리예요? 만나면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저녁 7시 터미널 앞 카페에서 봅시다. 순자 여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저녁 7시 터미널 앞 카페. 공장장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들어오자 공장장은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순자 여사는 천천히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보시죠. 공장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순자 여사가 찍은 사진들과 녹음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공장장님이 노동자들한테 한 짓들 다 여기 있어요. 순자 여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폭언, 폭행, 산업재해 은폐, 임금체불, 불법 폐기물 투기. 공장장이 손을 떨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건 오해예요. 오해? 순자 여사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야, 어디서 기어들어온 것들이야? 병원? 피도 안 나는데 병원은 무슨. 하수구에다 쏟으라고 했잖아. 지게차에 묶여 뺑뺑이 한번 돌아볼래? 공장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건. 이 녹음 파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영상도 사진도 다 제출했어요. 공장장은 의자에서 미끄러질 듯 몸을 떨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신고만은. 신고는 이미 했어요. 순자 여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노동청, 환경청, 출입국 다 알고 있어요. 공장장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자 여사는 팔짱을 끼고 공장장을 바라봤습니다. 용서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공장장님. 순자 여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왜 공장장님을 만나자고 했는지 아세요? 공장장님한테 기회를 주려고요. 순자 여사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공장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순자 여사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 아들 치료비 전액 지급. 2. 밀린 임금 위로금 지급. 3. 모든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정산. 4. 불법 폐기물 처리 즉시 중단. 5. 사과문 및 향후 준법 서약서 작성. 공장장은 서류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걸 다? 네, 잘 보셨죠? 이걸 다 하시면 제가 선처를 부탁드릴게요. 순자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하시면 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 아마 나오실 거예요. 지게차 돌림빵 사건 특집 방송으로요. 공장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도장 찍으세요. 순자 여사는 펜을 건넸습니다. 공장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공장장님. 네. 합의는 합의고 신고는 신고예요. 공장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합의했다고 해서 신고를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처벌 받으셔야 해요. 당연히. 할머니. 하지만 합의했으니까 형량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순자 여사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공장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카페 밖에서 기다리던 미경과 딜로자가 순자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했어. 순자 여사는 서류를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아들 치료비, 임금 다 받아냈어. 딜로자가 순자 여사를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정말. 괜찮아, 딜로자야. 이제 시작이야. 순자 여사는 딜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 데려와서 치료받게 하자. 며칠 후, 아들은 공장에서 나와 순자 여사의 집으로 왔습니다. 다리는 아직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순자 여사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고개 들어. 우리 아들. 이름이 꼭 한국말로 아들 같네. 이제부터 아들이라고 부를까? 딜로자와 미경이 아들이란 말을 듣고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아들 좋네요. 앞으로 아들로 불러주셔도 돼요. 순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넌 우리 가족이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야. 이제부터 나한테 할머니라고 불러. 순자 여사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딜로자도 동생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누나 고마워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여사는 온 가족을 모아 식탁에 둘러앉혔습니다. 순자 여사, 재훈, 딜로자, 미경, 아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순자 여사가 밥그릇을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우리 가족이 된 날이니까 축하하자.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재훈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남, 다 나으면 내가 일자리 알아봐 줄게. 정말요? 형님. 그럼 대한민국의 좋은 사장님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 처남이 정말 운이 없었던 거야. 과거는 잊고 열심히 한국어 공부나 해. 미경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씨, 저 누나가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누나.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올케한테도 아들한테도 너무했어.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편견 때문에 올케를 의심하고 가족 분란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해요. 딜로자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앞으로 더 사랑하고 지내요. 미경은 딜로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딜로자 정말 고마워. 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지.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말이 달라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 그게 가족이야. 자, 이제 밥 먹자. 오늘은 삼겹살 파티다. 와, 삼겹살 좋아요. 아들이 엄지척을 내보였습니다. 따뜻한 밥상, 웃음소리, 그리고 행복한 가족. 이것이 순자 여사가 꿈꿔온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가 순자 여사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자 언니. 김 여사,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미경이 한테서 얘기 다 들었어요. 언니,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내 오지랖 때문에. 순자 여사가 김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 때문에 결국엔 우리 가족이 평화를 얻었잖아. 다행이야. 그래도 이거 언니네 며느리를 바람둥이로 만들어서 어쩌죠? 내 입이 방정이었네요. 순자 여사는 잠시 고민하다 김 여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줘. 우리 딜로자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다 말해줘. 그럴게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김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
네, 언니. 앞으로는 함부로 남 험담하지 마. 알았지?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동네 할머니들이 순자 여사 집 앞에 모였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 복 타고 났네.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김 여사가 그러던데 딜로자가 동생 치료비 대느라 고생했다며? 아이고, 효녀네, 효녀야. 순자 여사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딜로자도 옆에서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들,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할머니들은 순자 여사 집 마당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딜로자야, 너 정말 대단해. 동생 지키려고 그 고생을 했다니. 우리 며느리들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네. 딜로자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더 대단하신 거예요. 제 동생을 구해주신 거는 우리 어머니세요. 그렇게 순자 여사 마당에서는 서로 덕담이 오갔고 마을의 영웅으로 순자 여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2년 후, 오늘은 그중 한 사람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딜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순자 여사가 다가와 어설픈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아니다, 아딜아. 진짜 멋있어. 한국 드라마 주인공 같아. 2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숨죽이며 일하던 청년은 순자 여사와 딜로자 부부의 도움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고 한국어도 이제는 꽤 유창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딜은 일단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가 재훈의 소개로 식품 공장에 정규직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재훈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처남, 오늘 첫날이니까 긴장되더라도 인사만 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점심 꼭 챙겨 먹고, 알았지? 네, 형님. 감사합니다. 이젠 자연스럽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었지요. 순자 여사가 아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기숙사가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여기가 내 집이다. 알았지?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미경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딜 씨, 회사에 이상한 사람 있으면 말해요. 이번엔 내가 가서 혼내줄게. 나 성질머리 고약하거든. 순자 여사와 재훈, 딜로자의 입에서 웃음이 또 빵 터졌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아딜은 문을 나서기 전 가족들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딜로자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딜아, 누나가 더 고맙지. 버텨줘서 안 포기해줘서 고마워. 누나 사랑해요. 아딜의 직장 첫 출근. 회사 문을 열자 사장님이 먼저 나와 반겼습니다. 아딜 씨,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잘해봅시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동료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딜 씨, 한국말 정말 잘한다. 감사합니다. 저 매일 가족이랑 연습했어요. 그의 웃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같은 시간 아딜을 직장으로 보내고 순자 여사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딜이 이제 당당하게 일하러 가는구나. 숨어 살던 그 애가 이제는 당당한 노동자가 됐어. 내가 지켜낸 우리 아들이야. 미경과 재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딜로자가 다가와 순자 여사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딜로자야, 너 고마워. 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순자 여사가 딜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진짜 가족이 됐어. 딜로자는 순자 여사를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엄마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니? 딜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미경과 재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딜로자를 믿은 거야. 딜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딜을 지킨 거야. 아딜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순자 여사가 모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지키고 사랑하잖아. 그게 진짜 가족이야. 모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순자 여사, 재훈, 딜로자, 미경, 아딜, 그리고 아이까지. 우리 영원히 이렇게 가족하자. 순자 여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 삼각대를 세우고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순자 여사, 재훈, 딜로자, 미경, 아딜, 그리고 아이까지.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모두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안도, 의심 대신 믿음, 혼자만의 눈물 대신 함께 웃는 미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지켜냈어. 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할머니라고 해서 못할 게 뭐 있어. 내 며느리를 지키고 내 아들을 구하고 우리 가족을 완성시켰어. 이게 바로 이순자가 해낸 일이야. 그날 이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흘린 눈물과 지켜주려 했던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순자 여사는 나이든 할머니였지만 누구보다 용감했고 누구보다 지혜로웠으며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해외에서 고생하는 자녀, 외국에서 온 며느리 사위, 말은 잘 안 통해도 마음은 닮아있는 우리 가족들 말입니다. 그분께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세요. 나도 너를 믿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사연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외롭고 서러운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누군가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꼭 안아줄 따뜻하고 유익한 다음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